안녕하십니까. 이번 3일 제약 포리부틴 2 심포지엄의 진행을 맡은 포리부틴 PM 권성은입니다. 바쁘신 일정 가운데 참석해주신 선생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강의가 진행되는 동안 관련된 질문이 있으시면 하단 질문창에 입력해 주십시오. 강의 후 Q&A 시간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오늘 강의는 고령 환자의 기능성 위장장애에 대해 성빈센트병원 김대범 교수님께서 강의해 주시겠습니다. 김대범 교수님은 가톨릭대학교를 졸업하시고 동대학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하셨으며 현재 성빈센트병원 소화기내과 조교수로 재직 중이십니다. 주요 학회 활동으로는 대양장연구회 학술위원, 대한소화기암학회 학술위원 등으로 활발한 학회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교수님 강의 부탁드립니다. 네, 소개 감사드립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이 고령 환자에서 기능성 위장장애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들 잘 아시는 것처럼 이 65세 이상의 인구 비율이 전체의 7%, 14%, 20%를 상회할 경우에 이를 각각 고령화 사회, 고령 사회, 초고령 사회로 부르게 되는데 우리나라는 이미 2000년에 고령화 사회에 진입을 했고 2017년에 고령 사회에 진입을 했습니다. 오늘 주요 발표 내용은 이 고령 환자에서의 위장 장애의 원인으로 이런 피지올로직한 체인지와 약, 동반 질환과 관련된 내용, 그리고 일반적인 기능성 위장 장애 치료, 그리고 기능성 위장 장애 치료에 있어서 포리부틴의 메커니즘과 임상 데이터 등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고령이 되면서 발생하는 이 위장관 트랙의 이 피지올로직한 체인지로는 크게 이제 구강 내 변화와 인후두, 식도 내 변화, 위, 소장, 대장으로 나눌 수 있겠습니다. 한 가지씩 보시면 이 구강 내에서는 이 나이가 들수록 이 맛에 대한 감각이 변하고 구강 건조증이 심해지고 이 치아 상태가 안 좋아지고 이로 인해서 치주염 등이 증가할 수 있고 이와 관련된 구강 내 삼킴 장애 등이 발생할 수 있겠습니다. 식도의 경우에는 이 상부식도 괄약근의 압력이 감소하고 또한 이 상부식도 괄약근 이완이 지연되며 이 상부식도 운동의 페리스탈시스가 감소하게 되고 또한 하이아탈 허니아 같은 구조적인 변화가 잘 발생하면서 삼킴곤란이라든지 역류성 식도염, 약제 유발성 식도염 등이 잘 발생할 수 있겠습니다. 위에서는 위내 미생물군의 변화가 있을 수 있고 이 점막에 대한 방어 기전이 약해지고 위내 혈류가 감소하고 이 위를 회복시키는 메커니즘이 이제 손상을 받으면서 이제 만성 위축성 위염이라든지 헬리코박터 파일로리 감염, 이제 위궤양이나 십이지장궤양과 같은 펩틱 얼서 디지즈가 흔히 발생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 소장에서는 이 식후에 이 소장의 운동성이 감소하고 이 소장의 운동을 조절하는 마이그레이팅 모터 컴플렉서의 이 빈도가 감소하고 또 소장의 운동을 전진 운동을 유도하는 이런 컨트랙션이 감소하게 되면서 소화불량이라든지 이런 과민성 장증후군 그리고 소장 세균 과증식 등이 흔히 발생할 수 있겠습니다. 대장의 경우에는 이 대장 트랜짓 타임이 감소하고 마찬가지로 장내 미생물군이 변화하며 이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대장 벽의 커넥티브 티슈에 약해지고 면역력이 저하되면서 변비라든지 과민성 장증후군 그리고 클로스트리디움 디피실 연관 감염이 장염이 흔히 발생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노인에서 이런 다양한 이제 위장장애 증상들이 발생할 수 있는데 그 원인을 크게 이 동반 질환과 약제에 나누어 보면 이 소화불량의 경우에는 이 고령에서는 암이라든지 위염, 이제 고령에서 흔히 복용하게 되는 이 엔세이드 관련 위염이라든지 십이지장염, 그리고 당뇨, 그런 정신적인 질환이 이런 디스펩시아를 유발할 수 있고 복용하는 약물 중에는 엔세이드라든지 아스피린 같은 약물 그리고 이 디스펩시아의 치료가 되기도 하는 이 PPI가 디스펩시아를 유발할 수도 있으며
골다공증 치료제인 비스포스포네이트, 그리고 뭐 천식이나 이런 기관지염의 치료제인 세오필린 같은 것들이 디스펩시아를 유발할 수 있겠습니다. 설사의 경우에는 뭐 IBS나 비세랄 뉴로마이오패시, 하이퍼사이로디즘, 역시 말리그넌시 등이 설사를 유발할 수 있겠고, 약제 중에서는 당뇨 약제인 메폴민, 그리고 고지혈증 치료제인 파이브레이트, 그리고 혈압약인 베타블로커나 안지오텐신2 안타고니스트 등이 설사를 유발할 수 있으며, 뭐 PPI나 엔세이드, 그리고 이뇨제 등도 설사를 유발할 수 있겠습니다. 변비의 경우에는 마찬가지로 IBS나 이런 정신적인 질환이 있는 경우, 그리고 신경학적 질환인 뭐 파킨슨이나 멀티플 스클레로시스, 뭐 스파이널 코드 인저리 등이 변비를 유발할 수 있으며, 약제 중에서는 이런 마약성 진통제라든지 고령에서 흔한 뭐 흔히 복용하는 이제 안티디프레선트나 사이코틱스, 그리고 혈압약 중에는 칼슘 채널 블로커가 변비를 유발할 수 있겠습니다. 일반적인 이 고령 환자에서의 이런 소화불량의 치료는 우선 제균 치료를 먼저 시행해 보도록 되어 있으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PPI가 이런 디스펩시아의 치료가 되지만 역시 유발할 수 있는 요인도 되겠으며, 최근엔 이제 저용량의 이런 안티디프레선트가 디스펩시아에 효과가 있다는 연구가 있고, 다음으로 우리가 많이 사용하는 프로카이네틱스가 있겠습니다. 프로카이네틱스 중에서는 이 미국에서는 이 메토클로프로마이드만이 이제 허가를 받았고, 이 돈페리도는 이 QT 인터벌을 연장할 수 있어서 주의를 해야겠고, 일본이나 인도에서는 아코티아마이드란 약제를 사용하고 있고, 국내에서는 모사프라이드, 이토프라이드, 트리메부틴 같은 프로카이네틱스가 이용되고 있습니다. 이 고령 환자에서 IBS-D, 결국 이제 구조적인 이상이 없는 설사의 경우에는 로페라마이드 같은 마일드한 오피에이트나 세로토닌 리셉터 안타고니스트인 알로세트론, 온단세트론, 뭐 라모세트론 같은 것들이 이용될 수 있겠고, 리팍시민이나 담즙 흡착, 콜레스테라민 같은 담즙 흡착제, 그리고 안티스파스모딕이나 안티디프레선트 등이 사용될 수 있겠습니다. 변비의 경우에는 뭐 제일 중요한 것은 이제 충분한 식이섬유를 섭취하는 것이 되겠고, 뭐 스틸 소프트너라든지 오스모틱 락사티브 중에서는 이 락툴로즈보다는 고령에서는 PEG가 조금 더 안전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외에 자극성 하제를 사용해 볼 수도 있겠고, 고령에서는 이 좌약이나 관장 등이 이제 서툴 수 있어서 이런 것보다는 이제 경구로 복용할 수 있는 약이 좀 더 선호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지금부터는 이 포리부틴의 이런 고령에서의 기능성 위장장애에 있어서 이 포리부틴의 역할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잘 아시는 것처럼 포리부틴의 성분은 트리메부틴이고, 약효는 위장간 운동 조절제 및 진경제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제형은 소아에서도 사용할 수 있는 이 건조 시럽과 100mg, 150mg, 300mg 서방정 제제 등이 있으며, 흔히 사용하는 처방 코드로는 기능성 소화불량, 과민성 대장증후군, 기타 기능성 장 장애 등이 있겠습니다. 이 포리부틴의 기전은 엔케팔린 어고니스트가 되겠습니다. 이 엔케팔린 리셉터에는 크게 뮤, 델타 리셉터와 카파 리셉터가 있는데, 이 장운동이 항진되어 있는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이 뮤, 델타 리셉터가 포화 상태가 되게 돼 있고, 이때 포리부틴을 투여하면 이 포리부틴이 이 엔케팔린 어고니스트로서 이 카파 리셉터에 결합하여 이 장 운동을 억제하고, 장 운동이 떨어져 있는 경우에는 이 뮤, 델타 리셉터에 결합하여 장 운동을 촉진시키는 그런 역할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포리부틴은 크게 듀얼 액션, 두 가지 액션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 장 운동이 항진되어 있는 경우에 카파 리셉터와 결합하여 안티스파스모딕 이펙트를, 그리고 장 운동이 감소해 있는 경우에는 뮤, 델타 리셉터와 결합하여 프로카이네틱 이펙트를 나타내는, 결국 장 운동을 정상화시키는 그런 기전을 가지고 있는 약제가 되겠습니다. 그럼 이 포리부틴이 작용하는 신체 부위는 크게
이제 하부 식도 괄약근과 위, 소장뿐만 아니라 대장 운동성 모두에 관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각각을 하나씩 보시면 좀 과거 연구이긴 한데 이 트리메부틴을 주입한 경우에 이 내압 검사에서 실제로 하부 식도 괄약근의 압력이 증가되고 이 pH 모니터링에서 이런 환자의 엑시드 리플럭스의 횟수라든지 이제 기간이 감소돼서 이런 포리부틴이 이 역류성 식도염의 치료에도 이제 도움을 줄 수 있겠다는 그런 근거를 제시한 연구가 되겠고, 하지만 아직까지 이 포리부틴이 역류성 식도염에서 효과적인지는 좀 더 연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위의 경우에는 이 포리부틴이 가스트릭 엠팅 지연 시간을 단축하고 따라서 위내 음식물이 저류되는 것도 감소하게 되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식후에 포리부틴이 이 담낭의 운동성 또한 촉진시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소장의 경우에는 포리부틴이 공복시나 식후 모두에서 이 소장 내 운동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데, 일반적으로 소장의 운동을 조절하는 이 자발적인 마이그레이팅 모터 컴플렉스와 유사한 이 프로파게이티드 모터 컴플렉스를 유도해서 소장의 운동성을 촉진하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따라서 이 포리부틴이 이런 소장의 운동성이 지연되어 있는 질환, 즉 포스토빌레우스라든지 슈도 옵스트럭션 등에서도 이 소장 운동 촉진제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겠습니다. 대장의 경우에는 이 변비 환자에서 콜론 트랜짓 타임을 촉진함으로써 이 대장의 운동성을 촉진하고, 하지만 이 포리부틴은 이 노말 트랜짓, 곧 정상 운동성을 가진 환자에서는 전혀 장 운동에 영향을 미치지 않고 이 장 운동이 지연된 환자에서 이 콜론 트랜짓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또한 이 과민성 장 증후군 환자에서 렉토시그모이드의 과도한 리스판스를 억제해서 통증이라든지 IBS 증상을 개선할 수 있으며, 하지만 이 또한 마찬가지로 정상인에서는 특별히 렉토시그모이드 리스판스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여기까지 이제 포리부틴의 기전과 이제 작용 부위에 대해 알아보았고, 다음은 이제 포리부틴의 실제 임상 데이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포리부틴의 임상 데이터는 크게 이 펑셔널 디스펩시아 부분과 이 IBS 부분, 그리고 이 두 가지가 공존하는 이 오버랩 신드롬에서 이제 연구들이 있었습니다. 먼저 펑셔널 디스펩시아 부분에 보면 이 당뇨 환자에서, 이게 일본에서 시행했던 연구이고, 당뇨 환자에서 이 가스트릭 엠팅을 이 플라즈마 아세타미노펜 콘센트레이션을 측정해서 결국 이제 소장에서 약물이 얼마나 흡수되는지를 통해서 가스트릭 엠팅을 봤던 연구이고, 당뇨 환자에서 포리부틴을 투여했을 때 200mg 투여했을 때 이 플라즈마 아세타미노펜의 농도가 더 훨씬 유의하게 빨리 올라가서 결국 가스트릭 엠팅을 촉진한다는 그런 결과를 보여주었고, 마찬가지로 장기간 트리메부틴을 100mg 투여해도 유사한 효과가 유지되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이것도 이제 비슷한 기관에서 시행한 연구인데, 이런 CVA가 있는 고령 환자에서 가스트릭 엠팅이 떨어져 있을 때 마찬가지로 포리부틴을 투여한 경우에 이 플라즈마 아세타미노펜 농도가 유의하게 증가해서 이 포리부틴이 가스트릭 엠팅을 촉진한다는 그런 연구 결과 보여주었고, 이런 포리부틴 효과는 CVA가 있는 환자뿐만 아니라 없는 환자에서도 가스트릭 엠팅의 영향을, 가스트릭 엠팅을 촉진하는 영향을 주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또한 이 실제 이제 프로칸에 잘 알려진 이 시사프라이드와 트리메부틴 그리고 위약군을 이제 이중맹검 실험을 한 연구에서는 이 위약군에 비해서 이 시사프라이드와 트리메부틴이 아주 유의하게 이런 펑셔널 디스펩시아 증상을 개선을 하였고, 이 시사프라이드와 비교해 보았을 때도 이 트리메부틴이 조금 더 우월하게 펑셔널 디스펩시아 증상을 호전시킨다는 그런 연구 결과가 보고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 네트워크 메타아날리시스 방법으로 이 펑셔널 디스펩시아의 이용 치료로서 이 프로카이네틱스에 대해서 분석을 한 연구가 있고, 이 스쿠라라는 것은 이
네트워크 메타어널리시스에 이용되는 통계 기법인데, 이 스코라 값이 클수록 이 효과가 좋은 것을 나타내게 되겠습니다. 보시면 메토클로프로마이드가 0.925로 가장 높고, 트리메부틴이 0.745, 모사프라이드 0.633, 돈페리돈 0.629 정도로 나타나서 트리메부틴이 두 번째로 이제 스코라 값이 높은 것으로 나왔습니다. 하지만 저자들은 결론에서 이런 네 가지 약제가 모두 효과가 이제 좋은 것으로 나타났지만, 이 메토클로프로마이드나 돈페리돈 같은 경우는 이제 장기간 사용하였을 때 발생할 수 있는 뭐 익스트라 페라미달 심텀 같은 부작용 등을 고려해 보았을 때는 이 트리메부틴이나 모사프라이드가 추천된다고, 이런 펑셔널 디스펜시아 환자에서 트리메부틴이 추천된다고 결론을 내리고 있었습니다. 다음 IBS의 경우에는 뭐 굉장히 많은 연구가 있었습니다. 트리메부틴은 뭐 600ml, 300ml, 기간 또한 뭐 3일, 이제 뭐 2달, 6개월까지 투여한 연구들이 있었고, 이건 이제 이 연구들은 다 이제 위약과 비교한 연구가 되겠습니다. 환자의 글로벌 임프레션이나 뭐 복통, 변비, IBS 심텀 등을 조사를 하였고, 거의 대부분 모든 연구에서 이 위약군에 비해 트리메부틴이 이런 환자의 증상을 호전시키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앞선 연구는 이제 위약과의 비교였고, 실제 트리메부틴과 다른 IBS에서 사용되는 다른 약제와의 비교한 연구도 여러 가지가 있었습니다. 뭐 메베버린이라든지 피나베리움, 시사프라이드 등과 이제 더블 블라인드로 이제 비교한 연구이고, 뭐 2주에서 2달까지 사용해 보았을 때 뭐 글로벌 임프레션이나 업도미널 페인, 뭐 에피글래스 페인 등에서 트리메부틴은 기타 다른 약제와 유사하거나 좀 더 우월한 효과를 보여주었습니다. 그래서 이 메타 분석에서도 이 여러 가지 연구들을 다 종합한 메타 분석에서도 이 트리메부틴은 이 오즈레시오 3.45로 이 IBS의 글로벌 어세스먼트, 그러니까 전반적인 증상에 있어서 아주 효과적인 것으로 나타났고, 다른 약제들과 마찬가지로 이런 장기간 사용했을 때 부작용에서는 유의하지 않은, 크게 부작용은 없는 그런 약제가 되겠습니다. 다음 이 오버랩 신드롬은 이 GLD, 펑셔널 디스펩시아, IBS 이것들을 이제 2개 이상 가진 환자들이 이제 오버랩 신드롬이라고 하는데, 일본의 연구에서도 전체 IBD 환자에서 IBS 환자에서 한 1%에서 2%가 두 가지 이상의 증상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최근 국내 연구에서도 IBS나 디스펩시아, GLD가 한 가지만 가지고 있는 환자도 있지만 상당수에서 이런 두 가지 증상을 모두 가지고 있는 환자들이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오버랩 신드롬에서도 이 트리메부틴에 대한 연구가 있었는데, 먼저 동물 실험입니다. 이 기니아 피그에 이 코티코트로핀 릴리징 팩터를 주입을 하면 그 상부위장 간의 트랜짓 운동성이 감소하게 됩니다. 근데 유의하게 감소한 건 이 kg당 10 마이크로그램을 투여했을 때 이런 상부위장 간의 운동성이 유의하게 감소되었고, 그래서 이 기니아 피그에 코티코트로핀 릴리징 팩터 10 마이크로그램을 투여한 군에 이 트리메부틴을 3mg, 10mg, 30mg 투여했더니, 보시면 이 윈의 이 상부위장 간의 운동성이 유의하게 증가하는 효과를 보여주었습니다. 반대로 하부위장 간에서는 이 코티코트로핀 릴리징 팩터를 투여하는 경우에 이 배변 횟수, 즉 이제 하부위장 간의 운동성이 증가하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래서 가장 증가되었던 이 코티코트로핀 릴리징 팩터 10 마이크로그램을 투여한 기니아 피그에서 이 포리부틴을 3mg, 10mg, 30mg 투여하였더니 이런 배변 횟수가 감소하는 이제 증가된 하부 위장 간 운동성을 감소시켜주는 그런 효과를 보여주었습니다. 이런 연구를 기반으로 실제 펑셔널 디스펩시아와 IBS 두 가지 모두를 가지고 있는 환자에서 시행한 임상 연구입니다. 그룹 A는 포리부틴과 정장제를 투여한 군, 그룹 B는 포리부틴만 투여한 군, 그룹 C는 정장제만 투여한 군인데, 보시면
이제 포리부틴을 뭐 단독 투여했거나 정장제와 같이 투여한 군 모두에서 복부 팽만감 및 트림, 조기 포만감, 복부 통증, 설사 모두 유의하게 이제 개선시키는 그런 연구 결과가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안정성입니다. 뭐 포리부틴이 워낙 뭐 오래 되었 약이고 오래 써왔던 약이기 때문에 그 안정성은 잘 알려져 있는데, 뿐만 아니라 이 식후에 이 소장이나 대장의 운동성이 이제 증가돼 있는 경우에, 증가돼서 이제 뭐 식후에 설사라는 그런 환자들에 있어서는 이 포리부틴을 투여한 경우에 이런 모틸리티를 떨어뜨려주는 그런 효과를 보여주었는데, 실제 정상인에서는 운동성에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아서 뭐 크게 안전하게, 그리고 특히 정상인에서는 전혀 장의 운동성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그런 연구 결과이고, 뭐 여러 연구가 있었지만 포리부틴을 대상으로 한 뭐 그런 RCT 등에서 이 어드버스 이벤트를 보면 뭐 아주 소수에서 퍼티그나 디지니스 등이 발생하였지만 뭐 시리어스한 어드버스 이벤트는 없었고, 그 외에 다른 부작용이 없어서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는 약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 이 나이가 들면 여러 가지 위장 간의 기능이 감소하게 됩니다. 뭐 모틸리티뿐만 아니라 엔자임이나 호르몬의 시크리션, 뭐 흡수 장애도 올 수 있겠고, 하지만 이 꼭 나이가 들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반드시 이제 이런 기능성 위장 장애를 호소하는 환자에 있어서는 환자의 동반 질환이나 약제가 영향을 미치지는 않는지 잘 확인해서 이런 이아트로제닉 디지즈가 발생하는 것을 이제 막아야겠습니다. 또한 이 고령 환자에서 이 치료 계획을 세울 때는 반드시 환자가 이제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발생하는 이런 정상적인 에이징 프로세스 외에도 이런 질병의 패소피지올로지나 이제 그리고 약제 리스크, 베네핏을 고려해서 치료 계획을 수립하도록 해야겠습니다. 그런 면에 있어서 이 포리부틴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다양한 기능성 위장 장애에서 이제 적용이 될 수 있겠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한 가지 메커니즘이 아닌 여러 가지 메커니즘으로 다양한 증상을 개선시킬 수 있고, 또한 이미 많은 연구에서 안전성이 입증된 이제 좋은 약제가 되겠습니다. 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잠시 후에 Q&A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강의 감사합니다, 교수님. 이제 Q&A 시간을 곧 갖도록 하겠습니다. 아래 Q&A 창에 질문을 써주시면 답변을 진행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네, 그 고령 환자의 기능성 위장 장애에 있어서 최근 선호되어지는 약물 처방 가이드 및 병용 처방에 대해 질문이 있었는데요. 뭐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고령 환자의 기능성 위장 장애 증상이 너무 다양하기 때문에 그 증상에 맞춰서 사용하면 되겠습니다. 근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뭐 고령에서는 이런 안전성이 제일 중요한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뭐 펑셔널 디스펩시아에서는 뭐 모사프라이드라든지 트리메부틴, 그리고 뭐 설사의 경우에도 뭐 트리메부틴이 뭐 여러 가지 그 안전성 측면에서 뭐 설사, 변비, 뭐 소화불량 모든 증상에서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는 약물이 되겠고, 기타 그런 뭐 최근에 따로 가이드라인은 없기 때문에 그 환자의 증상에 맞춰서 잘 투여하시면 이렇게 여러 가지를 병용해서 처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IBS 치료의 주 처방 약제가 궁금하다는 질문이 들어왔는데요. 이 IBS도 이 IBS 컨스티페이션 타입이 있고 다이아리아 타입이 있고 그 믹스 타입 이런 것들이 있어서, 그것도 이제 IBS 치료의 그 환자의 증상에 맞춰서 치료를 해야 되고, 앞에서 제가 드렸던 것처럼 이 일반적으로 치료하는 뭐 컨스티페이션이나 다이아리아 치료 약제가 너무 다양하기 때문에 그걸 여기서 한꺼번에 다 말씀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은데요. 앞에 보여드렸던 슬라이드대로 그 증상에 맞춰서 투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고령 환자의 기능성 위장 장애가 중복될 때의 치료 약제인데요. 실제로 이제 제일 진료를 하면서 고민되는 게 고령 환자분이 소화도 안 되는데 먹으면 또 설사를 하고 이런 것들이 있을 때 어떻게 보면 프로카이네틱스 같은 것들을 주면 또 설사를 유발할 수가 있고 또 이제 장 운동을 억제하는 뭐 안티콜리너직스나 이런 것 쓸 경우에는 오히려 소화가 안 될 수 있는 그런 고민이 많이 됩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트리메부틴은 이 듀얼 메커니즘으로 그런 어떻게 보면 위장 장애를 다 정상화시키는 그런 기능이기 때문에 트리메부틴이 1차 치료가 될 수 있겠고, 하지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뭐 프로카이네틱스를 쓴다고 반드시 설사를 하고 뭐 안티콜리너직이나 안티스파스모딕을 쓴다고 환자가 소화가 잘 안 되고 그런 건 아니기 때문에 환자의 증상에 맞춰서 병용 투여할 수도 있겠지만 우선적으로는 트리메부틴을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다. 포리부틴 사용 시 이제 용량을 단계적으로 올리는 것이 필요한지 아니면 처음부터 서방향 제제를 사용해도 문제가 없는데요. 포리부틴은 일반적으로 이제 200mg TID, 600mg을 투여해도 전혀 뭐 거의 부작용이 없는 것으로 보고가 되고 있어서 포리부틴은 굳이 단계적으로 고령에서도 용량을 단계적으로 올릴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처음부터 서방향 제제를 사용하셔도 되고 뭐 200mg TID, 600mg을 사용해도 전혀 문제 없을 것 같습니다. 네, 더 이상 질문이 없으시면 이것으로 Q&A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마지막으로 오늘 끝까지 자리를 지켜주신 선생님들께 마무리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제 뭐 요즘 같은 코로나 전국이라 이렇게 그 온라인으로 심포지움을 하게 되는데요. 얼른 이 사태가 조속히 해결돼서 이제 오프라인에서 만나서 이제 얼굴 보면서 강의하고 질문 받을 수 있는 날이 오면 좋겠습니다. 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또한 훌륭한 강의를 해주신 김대범 교수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방송한 강의 영상은 추후 접속하신 링크에서 다시 보기 서비스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로써 포리부틴 이 심포지엄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